영상들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눕히는 게 있어요. 눕혀서 꽉 잡고 못 움직이게 딱 꽉 잡고 아직도 그게 올라와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개하고 있는 리더십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개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상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리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리더라고 하면은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훈련을 했던 약간 강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말을 하는 리더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세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리더와 보스 이 두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리더와 보스 어때요? 둘이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보스는 뭔가 좀 강압적인 느낌이 들고 리더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가 이끄는 느낌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가 되시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건데 보호자님들은 강압적으로 그래 내가 대장인가 날 따라야 돼 이런 보스 같은 리더상을 상상하시곤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혜롭고 현명하고 매력적인 리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이지훈 코치가 한번 얘기해 줘봐요. 리더가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리더인가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직은 아니에요? 뭔가 좀 아이들이 따를까 말을까 고민하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냥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별로 저한테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리더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걔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재훈 코치가 말해줬듯이 이렇게 개들한테도 리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달라야 되는데 개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상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일괄된 규칙을 가진 존재예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건 뭔지 잘 알겠죠? 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하는데 쭈뼛쭈뼛하고 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리더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는데 너무 들뜨거나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위험 있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의 리더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조건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일괄된 규칙을 가진 존재라는 건 무엇일까요? 보호자님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일괄된 규칙을 가졌는데요. 아침 7시에 산책하고 8시에 낮잠 자고 9시에 다시 놀이하고 이런 시간적인 규칙 이것을 늘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지훈 코치가 말했던 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성적이 나빠도 그러고 약간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다 납두고 그냥 뭐 용돈도 막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막 용돈도 주고. 근데 내가 일이 좀 안 풀리거나 친구랑 싸웠어요. 들어왔는데 내 작은 사소한 실수마저 막 이렇게 막 다 혼내고 그래요. 어때요 우리? 무섭죠.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누가 욕하면 당연히 나서갖고 막 그러겠지만 교감적인 부분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부모 자식과도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 뭐예요? 자식 반려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키웠듯이 존경스러운 부모의 그런 감정, 일괄된 감정과 이런 것을 전달해 주자라는 거죠. 이것이 일괄된 규칙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재훈 씨가 만약에 개 입장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갔다 왔는데 리더가 이런 거 내가 오늘 갔다 왔는데 누가 뭐하고 우리 뽀삐 보고 싶어 이런 리더가 좋겠어요? 아니면 최대한 그런 힘든 와중에도 티도 안 나고 나한테 일괄적으로 좋은 감정을 주려고 하는 그런 리더가 낫겠어요? 후자가 훨씬 좋죠.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런 리더가 되자라고 하는 거지 막 강압적으로 우리 뜻대로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보스는 반면 어떨까요? 오름을 앞세워서 강압적인 행동을 취하겠죠. 그런 보스를 우리는 경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훈 코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친구도 그렇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도 그렇고 너무 감정적으로만 사람을 대하게 되면 따르기도 힘들고 눈치만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아이들도 저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편안해지지 않고 계속 눈치만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라도 최대한 감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아이들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무작정 나를 따라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나를 따르고 싶게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리더인 거고요.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인간인지라 밖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막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바로 들어가면 어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좀 심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한탄하고 막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웅엉엉 이건 굉장히 나약한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려견은 굉장히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나갔을 때 더욱더 우리 보호자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뭐 큰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잠시 집 안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공원 벤치나 찻집도 괜찮고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조금 환기를 시키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그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안정을 시킨 다음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주요 생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한 가지 제 경험담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한 가정이었는데 굉장히 자그맣고 귀여운 말티즈였어요. 근데 한창 애기였어요. 그때 한 6, 7개월 한창 개춘기 시기에 그 아이였는데 아이가 굉장히 위축되고 소심해 있고 무언가의 인간의 반응을 봤을 때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심리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 스쿨을 찾아줬는데 자체적인 이 아이 심리는 그러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진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부셨는데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따로따로 한 분을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모셔갖고 얘기를 해봤더니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아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가부장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쁜 건 아닌데 말투나 액션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엄마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조금 언성도 높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아기가 있을 때는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들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그만큼 더 민감한 존재인데 옆에 내 편안한 사람에서 이것도 안 했어?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개들은 더욱더 거기 눈치를 보고 소스라치고 잘 놀래게 되는 그런 사회성 교육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사회성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두 분한테 어떤 솔루션을 드렸냐면은 아빠한테 이 얘기를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렸어요. 물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개들한테는 이런 것도 큰 영향을 심리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하면서 생활하면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냐면 아이가 예전에 움츠러들고 그랬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아빠가 움직이고 그럴 때 놀라서 깜짝깜짝 이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놀이 진행의 메인 핸들러를 아빠랑 짝을 이뤄서 했거든요. 아빠가 작은 움직임 할 때마다 예전에 이렇게 놀랬다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나랑 놀아주게요? 눈을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가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 후일담이 또 웃긴데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저한테 따라와서 되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신한테 대하는 게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졌대요. 예전엔 작은 일에 소리를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저는 개의 심리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가정 불화도 없앴습니다. 저희 일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하는 일이 보호자와 개들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인 건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애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개들이 주가 됐다라고 하면은 애들만 계속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분명히 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케어하는 보호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심리 바탕으로 원인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넣고 싶거든요. 어떤 거? 요소를 말해봐. 그 영상들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눕히는 게 있어요. 눕혀서 꽉 잡고 못 움직이게 딱 꽉 잡고 아직도 그게 올라와요. 아직도.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처음에 나눴죠? 이건 리더일까요? 보스일까요? 보스죠. 예. 아니다, 저는 그래. 기존에 했던 훈련법들이나 교육법들 저는 잘못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보호자님들은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스가 되시겠습니까?